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이라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려 말 망국의 슬픔과 무상함을 읊은 시도 중에서는 저는 이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전에 향가의 어떤 전통도 느낄 수 있고, 시조가 조선 초에 비해서는 정말 갓 생겨난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고려 말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맥수지탄이라던가 인생무상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시조가 바로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시조를 한번 전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조를 설명하기 전에 역시 이 길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길제 같은 경우는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시대를 살았던 성리학자입니다. 그리고 길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 총장? 그 이상의 교육부 장관?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는데, 성균학정이 되었다가 순유 박사를 거쳐서 성균 박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길제는 성리학의 어떤 아버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후에 이방원이 이 길제가 엄청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유생들한테. 그래서 태상 박사에 임명을 하였으나 두 임금, 이성계, 이방원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제는 야은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집에 보면 야은집, 야은속집, 야은언행습유록 등이 있습니다. 이 길제 또한 그 전에 정몽주와 마찬가지로 고려가 망해가는 것을 굉장히 한탄하고 고려에 대한 충을 끝까지 지지 않았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길제의 그런 심정,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해주면서 이 시조를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라고 하는데, 이 500년이 바로 고려 왕조 500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00년은 고려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읍지는 어디겠어요? 고려의 옛 도읍지인 개성을 얘기합니다. 필마로 돌아드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필마는 혼자서 말을 타는 걸 필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 맞자가 보이죠? 돌아들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혼자서 망해버린 도읍지, 개성을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조선은 어디로 천동했나요? 지금의 서울, 한양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폐허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폐허를 고려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제는 모든 벼슬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벼슬을 하지 않고 혼자서 충심을 지키고 있는 그런 외로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산천이 상과 내천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얘기합니다. 의구는 뭐냐면 옛날과 변함이 없다. 옛날 같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은 우리가 한강이란 게 갑자기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아주 몇 세기가 지나면 변할 수 있겠지만 땅이라던가 강이라던가 이런 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연은 의구하되, 그러니까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인걸은 갈 데 없다. 인걸이 뛰어난 인재를 얘기합니다. 인재는 간 데 없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고려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 이방원 일파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어떤 인간이 대비되는 거예요. 이 고려의 개성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자연물은 그대로인데 그 융성했던 고려를 이룬 사람들은 간 데가 없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려 초기에 우수했던 인재들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유한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고려 말에 학자들이 많이 죽어서 지금은 옆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 정몽주라는 학자도 길제 후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알다시피 죽임을 당했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자, 여기서 이 어즈버라는 이 종장의 첫 음보의 감탄사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말 때 시조는 형성이 됐는데요. 이 고려 말 시조의 그 초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어즈버는 바로 감탄사인데요. 조선에 갈수록 이 감탄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 감탄사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냐? 그것은 그 전때의 어떤 19채 향가에서 감탄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낙구에. 9에서 19를 낙구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은요. 19채 향가에 보면은 이런 감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탄사를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이 어즈버입니다. 그래서 향가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19채 향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은 시상을 전환하거나 화자의 정서를 집중해서 높여주는 그런 정서 집약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즈버를 통해서 이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 고려를 회고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상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즈버 부분은요. 19채 향가의 낙구의 전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시조라는 장르 자체가 3장, 6구, 45자라고 하잖아요. 이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장이라는 건 초장, 중장, 종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향가도 또한 어떤 구성이냐면 기, 서, 결의 어떤 구성? 3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향가의 3단 구성이 그대로 시조의 3장의 형식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평연홀이 꿈이런가 하노라. 태평연홀은 뭐냐면요. 태평했던 시절이에요. 언제를 얘기했어요? 고려 융성의 시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꿈이론가 하구나. 한가 꿈이구나. 그래서 이 시조를 읽으면 제가 이 현대사회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치권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시장 또는 뭐 국회의원, 뭐 장관 너무너무 잘 나갔지만 한순간에 언론의 질타를 받고 또 대중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처량한 처지로 몰락하는 그런 상황 많이 보죠. 우리의 그런 환경, 자연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사라는 거, 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알 수가 없다. 행복하고 평탄했던 시절 역시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것이 마치 꿈과 같구나. 고려 왕조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한의 정서를 보여주면서 인생 무상 이런 것들을 정말 절절하게 웃고 있기 때문에 고려 말 시조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조입니다.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도 알아둬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